자, 이어서 할게요. 51번 같이 봅니다. 자, 이번에는 시간과 속도 그래프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주어진 그림에서 가속도 크기를 묻습니다. 그러면 기울기를 내가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4분의 4 맞군요. 그런데 지금 몇 초 동안? 4초 동안 얼마의 힘으로? 3N의 힘으로 운동을 시켰으니까 충격량이 얼마가 되죠? 충격량은 12가 됩니다. 그러면 운동량 변화량도 얼마가 돼야 될까요? 12가 나와야 됩니다. 자, 이때 뉴턴 세크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는 서로 같은 단위 값입니다. 자, 그럼 확인해 볼까요? 자, 속도의 변화량이 얼마가 나와 있죠? 4가 나와 있죠. 이것이 m 델타 v니까 속도 변화량이 얼마다? 4 미터 퍼 세크다. 그럼 질량이 얼마가 되는 거 확인이 가능하다. 3kg이다. 따라서 니은 질량은 3kg이다. 맞네요. 그리고 확인해 보았듯이 충격량 크기 10이다. 맞군요.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4번 한번 들어볼게요. 자, 꼭 필요한 문제들을 같이 해보고 있어요. 자, 운동량은요, 질량 곱하기 뭐죠? 속도예요. 자, 속도는 뭘 포함하고 있다? 방향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방향을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문제를 항상 출제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림상을 볼까요? 자, 질량이 m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때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량이 얼마다? 3mv다. 자, 충돌한 후에는 왼쪽 방향으로 얼마다? mv다. 자, 시작 방향을 플러스라고 한다면 자, 충돌한 후의 방향은 마이너스다. 따라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가 된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4mv다 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나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방향으로 3mv, 충돌 후에 왼쪽 방향으로 2mv, 방향 마이너스, 처음은 플러스. 그럼 이때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mv다. 이렇게 표현하셔야죠. 자, 문제 풀어봅니다. 충돌 전후 A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요, 확인해 보았듯이 4mv죠. 충돌하는 동안 벽이 물체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요? 라고 물어봤죠. 자, 지금까지 내가 확인한 건 운동량의 변화량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충격량을 묻네요. 그런데 문제에서 접촉 시간이 제시가 됩니다. 그렇죠? 충격력까지 들어가겠군요. 일단 충격량의 크기는요, 틀린 거 확인하셨죠? 자, 가에서는 4mv, 나에서는 5mv니까 2배가 될 수 없다. 그래서 틀렸다. 자, 충돌하는 동안 벽이 물체에 작용하는 평균 힘의 크기는요, 힘의 크기죠. 자,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 하나는 A는 4mv, B는요 5mv. 자, 걸린 시간은 B가 A의 2배니까 A는 t, B는 2t. 자, 그럼 여기서 힘을 곱했을 때 같은 값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비교를 해보시면 FA와 FB 크기를 논하라 라고 하면 당연히 FA가 크겠죠. 따라서 가해수가 나해수보다 크다. 얘가 맞군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7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번엔 어떤 그래프가 나오죠? 시간과 위치 그래프가 나오는 거니까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그래프를 해석할게요. B는 점선이군요. 자, 2초까지를 살펴보니까 위치에 변화량이 없으니까 정지죠. 그 다음에 2초부터 움직이니까 이때 충돌이죠. 그리고 속력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했죠? 기울기죠. 그래서 기울기로 확인해 보니까 4초 동안에 2가 변했어요. 따라서 2분의 1 미터 퍼 세컨드가 되죠. 그러면 B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기울기. 자, 4초 동안에 2가 변했네요. 그런데 방향까지 꼭 포함을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요. 요것도 내가 들어가 줘야죠. 기울기가 얼마다? 2분의 4니까 2m per second입니다. 여기까지 확인되셨죠? 자, 그리고 질량이 2kg인 A가 나왔네요. 자, 여기까지 나왔죠? 자, 그러면 A의 운동량 확인을 해봅니다. 자, 처음 운동량 속도 구했잖아요. 2. 그 질량 구했잖아요. 2. 따라서 4kg 미터 퍼 세컨드. 자, 충돌 후 운동량 질량이 그 다음에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1kg 미터 퍼 세컨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운동량 변화량 얼마? 크기만 논할게요. 그러면 5kg 미터 퍼 세컨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B의 운동량 변화량도 5가 되는 걸 확인이 가능하시죠? 자, 문제 풀어봅니다. 충돌 전 운동량 2kg 미터 퍼 세컨드 맞죠? 자, 그럼 B도 들어갈까요? 그럼 B의 운동량 변화량 얼마? 5kg 미터 퍼 세컨드가 되어야겠죠. 자, 처음은 얼마? 0. 나중은 얼마? 5. 오호, 따라서 M, V 들어갑니다. 그럼 속력이 얼마이다? 2분의 1이다. 그러면 질량이 얼마가 돼야 된다? 5가 되기 위해선 10이 돼야죠. 따라서 얘도 맞네요. 충돌 후 B의 속력은 확인해 보았듯이 기울기로 확인해 봤잖아요. 그죠? 따라서 기억과 니은만 맞네요. 잠깐 이렇게 실수하네요. 아, 기억이 틀렸군요. 미안해요. 운동량이 4인데 2라고 돼 있으니까 미안해요. 따라서 니은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신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제가 여기 있겠죠. 자, 질량이 60kg인 A가 있고요. 정지했대요. 질량이 40kg인 B가 있고요. 정지했대요. 그런데 이제 A가 B를 동쪽으로 민대요. 그래서 보니까 B가 3m per second
속력으로 동쪽으로 운동한대요. 이쪽으로 운동량이 생깁니다. 얼마큼 생길까요? 질량이 40이고요. 속력이 3이니까 120이라는 운동량이 생긴 거죠. 바로 운동량 변화량이죠. 그럼 A도 운동량 변화량 생겨야죠. 어느 쪽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운동량 변화량 얼마가 생겨야 돼요? 똑같이 120kg m/s가 생겨야 됩니다. 자, A가 변한 만큼 B도 똑같이 반대 방향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A의 변화량과 B의 변화량을 합하면 항상 변화량의 합이 얼마가 된다? 0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이죠. 그러므로 질량이 60이기 때문에 속력은 2m/s가 되어야 되고 방향은 서쪽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63번 이제 세 물체의 충돌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봐야 되는 겁니다. 자, A와 B, C가 있는데 B와 C의 질량은 제시되어 있으나 A의 질량은 없죠. 이랬을 때 편하게 large M이라고 쓰세요. 그러면 편합니다. 얘도 large M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죠? 자, 가는 가에서 나로 넘어가는 과정이죠. 그러면 변화되기 전과 변화된 후는 서로 같다. 무슨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 이걸 이용해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그대로 적어보면 되겠죠. 자, 처음에 운동량 확인해 볼게요. 4 라지 MV B는 없으니까 안 써도 되고 C는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M 스몰 V. 자, 나도 한번 해볼까요? 자, A도 오른쪽 라지 MV, B도 오른쪽 MV, C도 오른쪽 MV, 따라서 EMV. 자, 처음과 나중 운동량의 합은 어떻다? 같다. 따라서 정리해 보면 3 라지 MV가 3 스몰 MV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A의 질량은 M이 된다라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운동량 한번 같이 풀어봤고요. 이제 에너지 파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72번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일정한 속력 V로 직선 운동하다. 그리고 질량은 M이다. 그리고 힘 F를 받아서 얼만큼? L만큼 이동한 후에 정지하였다. 자, 힘과 거리 개념이 나오네요. 따라서 힘과 거리의 곱의 물리량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1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이 1이란 것은 에너지로 뭐하면 에너지로 해석하면 에너지의 변화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자, 그리고 여기서 일정한 힘이라고 나왔으니까 운동학상에서 무슨 운동할 수밖에 없다? 등가 속도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확인하신 후에 문제 풀어보면 됩니다. 자, 등가 속도 운동이다. 맞죠? 자, 걸린 시간을 묻게 되죠. 걸린 시간을 묻게 되면 등가 속도 운동 파트에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 갖고 풀면 됩니다. 자, 그럼 평균 속력 얼마가 되는 거죠? 아까 확인했죠? 처음 속력과 나중 속력 더하고 2로 나눈다. 2분의 V. 자, 이 평균 속력으로 이동한 거리가 얼마다? L. 그러므로 걸린 시간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여기다
2분의 V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L이 나와야 되는 거죠. 따라서 V분의 2L이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도 틀렸군요. 자, F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반대고 크기는 이런 형식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런 형식은 지금 바로 이 관계식을 갖고 해석하십시오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F 곱하기 L은 운동에너지, 처음에 갖고 있던 운동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므로, 자, FL만큼 이랬을 때 정지했으니까 처음에 갖고 있던 운동에너지가 몽땅 1로 전환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에너지가 사라졌으니까 방향은 반대가 돼야 된다 라는 건 맞는 내용이고, 따라서 얘 맞는 내용이군요.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79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무게가 2N인 물체가 공면을 따라서 높이가 1m인 Q점을 지나가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군요. 문제가 좀 속력이 안 나와 있네요. 속력이 나와 있지 않고 애매한데요. 그러면 속력이 일정하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해요. 그리고 필수죠. 누구나 다 속력이 안 나와 있는데 라고 멈칫할 수 있는데, 지금 뭘 묻는 거죠? 중력이 한 일. 자, 아까 논했듯이 1이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다? 에너지의 변화량을 의미하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무슨 힘이? 중력이 한 1이죠. 그러면 이것은요, 위치 에너지가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 변화량과 같아요. 자, 참고로 두 가지가 있어요. R자 힘이 한 일. 이것은 운동 에너지가 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제로 해서 다루는 에너지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럼 일단은 먼저 R자 힘이 한 1과 중력이 한 1을 꼭 명확히 알아두시고, 중력이 한 1은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이고 R자 힘이 한 1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이거부터 꼭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만 따지면 되니까 위치 에너지란 것은 mg, h고, 요 mg를 지금 이 문제에선 무게로 나타낸 거죠. 확인되셨죠? 자, 그러므로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을 따져본다라고 하면, 자, 무게가 얼마? 2. 그럼 높이의 변화량이 얼마가 나왔죠? 1. 그래서 이 줄만큼의 에너지가 변했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81번 풀어봅니다. 자, 높이가 서로 다른 지점에서 속도가 이렇게 지시되어 있습니다. 확인되셨죠? 자, 그리고 P점에서의 높이가 h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상태 P점에서 P점에서 지금 물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살펴보면 둘 다 있죠. 위치 에너지도 있고 또 뭐도 있죠?
운동 에너지도 있죠. 자, 그리고 끝점을 바라보시면 여기서는 무슨 에너지만 갖고 있죠? 운동 에너지만 갖고 있죠. 위치 에너지는 없죠.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운동 에너지가 변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는 것은 다시 여기서 살펴보면 무엇이 변하는 것과 같아야 된다? 위치 에너지가 변하는 것과 같아야 된다. 이렇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해가셨죠? 그리고 다시 위치 에너지는 mg, h라는 관계식을 갖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관계식을 갖고 특히 운동 에너지는요 속도와 어떤 관계입니까? 라고 하면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런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자, 운동 에너지만 논할게요. 처음에 V0일 때 2라고 하면 Q점에 왔을 때는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되는 걸 알 수 있다. 4,2가 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바닥에 내려왔을 때 운동 에너지 얼마가 되는 걸 알 수 있다. 16,2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얼마입니까? 라고 표현하면 2에서 최종 16,2가 되는 거니까 15,2가 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해가셨죠? 자,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무엇과도 같아야 된다? 위치 에너지 변화량과 같아야 된다. mg, h라고 놓으시면 됩니다. 확인되셨나요? 자, 그럼 P에서 Q로 가는 과정을 살펴볼까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얼마가 되는 거 확인이 가능하다. 3,2죠. 그러면 15,2만큼에 해당되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mgh라면 3,2에 해당되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위치 에너지로 환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5분의 1 mgh가 되는 거 확인이 가능하죠. 이해가셨나요? 같다고 해라. 그래 편하니까. 자, 그런데 쌤이 이렇게 풀어봤는데 높이가 쌤이 구한 방법으로면 높이가 안 나오네요. 어허, 쌤도 사람이라서 틀릴 수 있습니다. 뭐가 잘못했을까요? 좀 찾아주세요. 뭐가 잘못됐는지. 쌤 계산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난감하네요. 잘못됐다라고 봐야 되나요? 다시 한번 해봐야겠군요.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다시 해봅니다. 자, P 지점, Q 지점, 바닥을 R 지점으로 놓으시죠. 자, 그리고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 이렇게 봅시다. 자, 운동 에너지부터 아까 하던 방식대로, 자, 운동 에너지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자, P점에서의 에너지를 E라고 하자. Q에서는 4E라고 하자. R에서는 16E라고 하자. 자, 그러면 위치 에너지도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자, R 지점에서는 0이다.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지금 이 과정은 위치 에너지가 뭐로 전환되는 거죠?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죠. 과정에 손실이 없으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라고 하시면, 자, Q에서 위치 에너지는 얼마가 되는 걸 알 수 있다? 12E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P점은요, 당연히 15E가 되는 거 확인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높이에 비례하겠죠. 질량이 같은 경우니까. 따라서 위치 에너지의 비가 몇 대 몇? 15 대 12. 그러면 약분을 하면 얼마가 될까요? 5 대 4가 되겠군요. 15, 12. 그러면 15분의 12니까 약분하면 5분의 3. 이렇게 나옵니다. 수평면부터 Q의 높이는요 라고 나오는데, 뭐가 잘못됐냐? 2, 4, 16, 1, 0, 12, 15, 5분의 3. 정답은 5분의 3H인데, 자, 요것은 5분의 3H입니다. 쌤이 틀 수 없어요. 안 틀려요. 자, 이렇게 확인해서 5분의 3H다. 요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82번 들어가 봅니다. 자, 떨어지는 과정.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위치 에너지가 뭐로 전환되는 것이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다. 요것에 초점을 맞춘 후에 문제를 풀어보면 됩니다. 자,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요즘은 위치 에너지란 말 대신에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란 말을 잘 쓰니까 꼭 포텐셜 기억해 주시고, 자, 포텐셜 에너지는 A 지점이 D 지점의 4배이다. 자, 아까도 확인했듯이 포텐셜 에너지는 뭐? 높이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높이의 비가 20대 5, 맞군요가 되겠죠. 자, B 지점을 지나는 순간 공의 속력은 10m/s다. 요것은 요거에 맞춰서 풀어보면 되는 거죠. 그럼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을 따져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질량이 1, 중력가속도 10, 자, 높이의 변화량 얼마? 5. 자, 이것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겁니다.
따라서 V제곱은 100이니까 아하, 속력 10이다. 맞군요. 따라서 5번 정답이 됩니다. 자, 여기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H인 곳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았을 때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높이가 5분의 2 H인 곳 A에서의 물체의 속력을 VA, 지면에 닿기 직전 B에서 물체의 속력을 VB라고 합시다. 이것도 어렵게 풀면 안 됩니다. 자,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이 곧 무엇과도 같다?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이것을 착안해서 풀면 됩니다. 그리고 위치 에너지는 무엇에 비례한다? 높이에 비례한다. 따라서 A와 B를 보았을 때 위치 에너지의 B를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3대 5가 됩니다. 확인되셨죠? 자, 요만큼이 얼마죠? 5분의 3 H고 요만큼이 H니까 위치 에너지 변화량 얼마? 3대 5. 자, 따라서 운동 에너지의 B도 3대 5가 되어야 됩니다. 확인되셨나요? 자, 그런데 운동 에너지는 항상 속도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했습니다. 이해가셨죠? 그러므로 속도의 B는 루트 3대 5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85번 해볼게요. H인 지점에 가만히 놓인 질량 M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지금 위치 에너지만 존재한다가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수평 구간 전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물체 운동 방향으로 F인 힘 일정한 크기 힘 받는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몽땅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높이 2h인 지점에서가 P에서의 몇 배다? 2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P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곧 2P가 되는 걸 확인 가능하시죠? 이것을 2P, 그러면 여기가 지금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되는 걸 수 있다? 얼마? P에서의 2배니까 2P, 2P가 되는 걸 수 있죠.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는요. 높이가 H일 때 2P였는데 2H니까 얼마? 2P가 되는 걸 수 있죠.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가 나옵니까? 4,2P가 나오죠. 그러면 에너지의 변화량이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면 3,2P가 되는 거죠. 이것이 곧 누가? F가 한 일이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한번 풀어볼게요. 점 P에서 물체 속력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은 다시 꼭 확인해 보셔야겠죠. mgh는 몽땅 2분의 1 mv 제곱으로 전환된다. 그러므로 v에 대해서 정리하십시오 라고 하면 루트 2gh가 된다. 확인되셨죠? 자, 그런데 Q점이 되면요, Q점에서의 에너지나 요 점에서의 에너지는 서로 같죠. 그러므로 Q점에서 갖는 에너지는 얼마다? 4,2P죠. 그러므로 4mgh는 2분의 1 mv 제곱이다.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2 루트 2GH가 될 수 있는 거죠. 떠서 맞네요.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자, 물체가 점 P에서 점 Q까지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잘 들으셔야 돼요. 힘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시간을 묻죠. 그러면 힘과 시간의 곱, 이것이 바로 뭐다? 운동량, 변화량이라는 걸 직감하셔야 돼요. 자, 운동량, 변화량은 어떻게 구한다? M 델타 V였다. 따라서 자, P점에서의 속력이 루트 2GH, Q점에서의 속력이 2 루트 2GH. 그럼 속력 변화량이 얼마가 되는 거 확인이 가능하다. 루트 2GH가 되는 거 확인이 가능하죠. 그러므로 FT는 M 루트 2GH가 되는 거 확인하죠. 이해가셨죠? 그러면 얘 참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어떤 조건이 요소? 근데 F가 뭐라고 나와 있다? EMG라고 제시되어 있네요. 그럼 얘가 F가 얼마다? EMG다라고 나왔죠. 그러므로 T에 대해서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루트 G분의 2G분의 H가 되는 거라. 오, 얘도 맞군요. 따라 정답 5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연습 꼭 해보시기 바래요. 자, 이번에는 94번을 같이 해봅니다. 자, A를 놓았을 때 B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라고 했네요. 자, 이렇게 되면 중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중력에 의해서.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은 곧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아야 되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래요.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부터 확인합니다. 그러면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은요, A는 증가하고 B는 감소하겠죠. 자, 바닥까지 내려오는 과정이니까 그러면 A 증가량과 B의 감소량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mgH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도 얼마가 되는 걸 알 수 있다. 마이너스 표현해 줄게요. 감소니까. 운동 에너지는요, 마찬가지로 mgH만큼 생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무엇을? 물체가 두 개입니다. 따라서 A와 B가 갖게 되는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요? 라고 하면 질량이 필요합니다. 이유는 속력이 같기 때문에. 그러므로 A가 갖게 되는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3분의 1 mgH가 되겠죠. 그리고 B가 갖는 건 3분의 2 mgH가 되는 겁니다. 확인 들어갑니다.
A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는 거죠. 자, 바닥에 도달하기 직전 B의 운동 에너지는 3분의 2 mgh가 되는 거 확인했죠. 자,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틀린 내용이죠. 그죠? 자,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즉 B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안 되죠. 왜? 보존이 되지 않기 때문에 A의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하는 겁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살펴보면 D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엔 98번을 해봅니다. 용처리네요. 그러면 탄성 에너지를 꼭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탄성 에너지는 2분의 1 K X 제곱이죠.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에너지는 X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용철 상수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습관 들이셔야 됩니다. 자, 얘를 어떻게 돼요? 0.2m 늘어난 위치로 당겼다가 더 당겨서 0.3m 위치로 당긴 후 물체를 모았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표형점으로부터, 표형점 늘어나지 않은 길이고 0.2m까지 당길 때 힘의 증가량은 4N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힘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추가할게요. 탄성력의 크기는요 라고 하면은 KX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필수적으로 익혀두셔야 돼요. 확인해 볼게요. 자, 0.2m. 그럼 F는 KX라고 했으니까 K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20. 그 다음에 몇 미터? 0.2m. 그러면 이것의 조합은 4N이 되겠군요. 따라서 맞네. 어렵지 않아요. 자, 물체를 0.2m 위치에서 0.3m 위치로 당길 때 탄성력에 대해 한 일은 0.5줄이다. 이 일은 곧 뭐라고 했죠? 에너지 변화량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0.2m일 때 탄성 에너지는 2분의 1 20 곱하기 0.2니까 100분의 4가 되겠군요. 그쵸? 자, 따라서 정리하면 0.4줄인데 그럼 0.3m일 때는요 라고 하면 2분의 1 곱하기 20 곱하기 100분의 9가 되죠. 따라서 이때는 0.59줄이 되겠죠. 자, 그럼 변화량이 얼마가 나오는 걸까요? 0.5줄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맞죠. 자, 손을 놓은 후 물체가 표형점을 지나는 순간, 표형점, 그럼 이때 탄성 에너지가 얼마가 된다? 0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0.3m 위치에 있을 때 탄성 에너지 얼마였죠? 0.9줄이었죠. 그러면 표형점을 지나는 순간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된다? 0.9줄이 된다가 되는 거죠. 따라서 얘도 맞네요. 그러므로 98번의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수평면상이 아니라 연직면상입니다. 연직면상에서 논하는 겁니다. 자세히 읽어볼게요. 자, 물체가 일직선상에 점 PQ를 지나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P와 Q에서 물체의 속력은 서로 같다 라고 나왔습니다. 확인드릴게요. 자,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글을 따라서 갑니다.
P에서 Q까지 움직이는 동안 탄성력 크기는요 늘어나잖아요. 계속. 그쵸? 자, 그리고 탄성력 크기는 F는 KX니까. 자, X가 늘어나는 길이가 크면 클수록 탄성력 커지죠. 따라서 맞습니다. 자, 그 다음요. 용수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P에서가 Q에서보다 크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그림은요. 몇 가지의 에너지가 존재합니까? 라고 하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그리고 운동하니까 운동 에너지, 그리고 용철이 늘어나고 줄어드니까 탄성 에너지. 이렇게 세 가지의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이것이 항상 어때야 돼요? 일정해야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니까. 이해가셨나요? 자, 그럼 니은을 해석합니다. 자, 니은을 보니까 P와 Q에서 속력이 같대요. 확인되셨죠? 자, 그리고 탄성 에너지는요. 누가 더 크죠? 얘가 더 크죠? 확인되셨죠? 오호. 그럼 위치 에너지는요? 얘가 더 커야죠. 그래야 합이 0이 되는 거니까. 이해가셨죠? 따라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P에서가 Q에서보다 어떻다? 작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디귿 볼까요? P와 Q에서 운동 에너지 같으므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확인했듯이 달라야죠. 따라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은 1번밖에 없군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103번. 자, 가와 비교를 해봅니다. 나를. 위치 에너지가 EMGH다라고 하면 얘는 똑같이 EMGH네요. 확인되셨죠? 그런데 운동하다가 멈췄대요. A도 운동하다가 S만큼 운동하다가 멈췄대요. 그러면 F 곱하기 S, 얘는요 F 곱하기 ES. 자, 에너지의 변화량은 무엇과도 같다? 1의 양과 같다. 요거에 맞춰서 풀면 되는데, 가와 나를 비교해 볼까요? 가에서 에너지 변화량 얼마? EMGH. 나에서도 에너지 변화량 얼마? EMGH가 되는 거 확인 가능하죠. 그럼 1의 양도 얼마가 돼야 될까요? 똑같이 EMGH 돼야죠. 그런데 F 곱하기 S, 나는 F 곱하기 ES라고 했죠.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질량이 다르네요. 그럼 여기서 마찰력은요, 질량이 비례합니다. 단 수평 현상에서. 따라서 질량이 다르니까, 오호, 얘가 EF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확인해 보면 똑같은 거죠. 이렇게. 이해가셨나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자, 빗면을 내려와 마찰이 있는 면에 들어가기 직전에
B의 속력은 A의 루트 2배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어떻다? 같다. 역학적 에너지 분류 법칙에 의해서 그걸 만족해야 되니까 틀렸군요. 자, 그다음 마찰이 있는 이 아니라 내가 마지막이라 보니까 좀 방심했어요. 자, 그럼 확인해 볼게요. EMG H는 가부터 2분의 1 EM V 제곱이고 나는 EMG H는 2분의 1 M V 제곱이죠. 오호. 그럼 V 제곱에 대해서 정리하면요. EGH 얘도 마찬가지 V 제곱에 대해서 정리하면요. 4GH죠. 자, V 제곱이 1대 2 그러면 속력은 몇 대 몇? 1대 루트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요거 맞네요. 미안해요. 자, 니은 볼까요? 마찰이 있는 면에서 마찰력의 크기는 P에서가 Q에서의 2배다. 확인했죠? 따라서 얘도 맞네요. 자, 물체가 정지할 때까지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A와 B가 서로 어떻다? 같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맞군요.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다 풀어봤군요. 꼭 복습하시고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면 다시 보세요.